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하려고 하다가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 특히 겨울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그 익숙한 행동이 수명을 10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0대, 75세를 넘기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겨울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스스로도 난 아직 건강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욕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미끄러져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간적인 혈압 변화, 급격한 온도 충격, 그리고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깔끔하기로 소문났던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욕을 해오셨던 한정숙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해오신 습관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욕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때를 밀어야 개운하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피로가 풀리지. 맞습니다.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하고 심장과 뇌는 작은 자극에도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전 방식 그대로 씻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씻는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발로 오래 살아가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또 수많은 중장년, 노년 남성분들의 건강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알면 안심하고 모르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그리고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정숙 어르신이 실제로 겪으셨던 그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이미 경고를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정숙 어르신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깔끔함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욕을 하셨고 뜨거운 물에 푹 담가야 하루의 피로가 풀린다고 믿으셨습니다. 때를 밀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이 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어르신에게 목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고 스스로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든든히 마치고 몸 좀 풀어야지 하시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욕실은 늘 그렇듯 차가웠고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옷을 벗고 뜨거운 물을 틀어 탕을 채우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떼수건으로 정강이와 팔을 박박 밀며 아, 개운하다 라고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느낌. 그리고 다음 기억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자신과
멀리서 들려오는 가족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가족이 집에 있었고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바로 119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을 처음 뵈었을 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혼자 계셨다면 어땠을까? 응급실에서 깨어나신 어르신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해오던 대로 씻었을 뿐이에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이 질문에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몸이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전 습관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그날의 목욕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몸이 감당하지 못한 결정적인 충격이었는지 검사 결과와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욕실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정숙 어르신의 상태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히 잠깐 어지러웠다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크게 흔들리는 적이 있었고 심전도와 뇌 영상에서도 급격한 순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사들이 공통으로 내린 판단은 이것이 단순 실신이 아니라 히트쇼크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히트쇼크라는 말, 뉴스에서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건 일본 이야기 아니야? 하고 넘기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트쇼크는 추운 환경에서 갑자기 뜨거운 곳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때 혈관이 급격히 반응하면서 생기는 치명적인 순환사고입니다. 특히 겨울 욕실에서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차가운 공기에서 옷을 벗는 순간 혈관이 쪼그라들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이번엔 한꺼번에 확장됩니다. 이 짧은 시간의 급변을 노년의 심장과 뇌가 견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정숙 어르신의 경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쳐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 상태였습니다. 다리를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피부는 지나치게 건조했고 미세한 균열과 염증 반응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뜨거운 물 목욕과 때밀기로 인해 피부 보호막이 거의 무너진 상태, 즉 봉화지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겉을 덮고 있는 껍질이 아닙니다. 외부 세균과 온도 변화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작은 자극에도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르신의 목욕 습관은 결과적으로 심장을 압박하고 뇌혈관을 위협하고 피부의 마지막 보호막까지 녹여버리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설마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겨울마다 반복해서 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위험을 사고가 난 뒤에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가 왜 한정숙 어르신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인지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만 이후에 말씀드릴 수칙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분이 특별히 운이 나빴던 거 아닐까? 나는 아직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통계는 전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한정숙 어르신의 사고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방치해온 겨울철 고령자 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 자료를 보면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계단도 아니고 길거리도 아닙니다. 바로 욕실입니다.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사고가 집중됩니다.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사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넘어지기도 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욕실 사고의 사망률은 다른 가정 내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목욕 문화가 더 발달한 나라입니다. 매일 욕조에 몸을 담그는 문화가 세활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 이상입니다.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이고 사고 장소의 절대 다수가 겨울철 욕실과 탈의실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의료 통계 자료가 말해주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연기가 보이고 미끄러우면 조심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수축했다가 갑자기 확장되는 과정, 혈압이 순식간에 오르내리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뜨거운 물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평생 해오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 통계들을 볼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들은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장비가 없어도 몇 가지 원칙만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정숙 어르신 역시 누가 미리 이렇게만 말해줬어도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순한 사례 이야기를 넘어서 7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멈춰야 할 위험한 목욕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좋다고 믿어왔던 그 습관들이 왜 노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한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와 통계는 마음을 흔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왜 지금 당장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그리고 겨울철에 목욕을 하신다면 반드시 멈춰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좋다고 믿고 평생 해왔던 습관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씻어왔어. 지금 와서 바꿀 필요가 있나? 하지만 몸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기억합니다. 60대, 70대가 되면 혈관의 탄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극이 이제는 심장과 뇌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하세요 보다 먼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만드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어떤 좋은 습관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숙 어르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것도 새로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5가지 행동이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이 5가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어르신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작은 선택, 식사 후의 습관, 탕에서 나오는 방식, 피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물의 온도를 확인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은 욕실 바닥으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미리 알고 멈춘다면 욕실은 다시 휴식의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모르고 계속한다면 욕실은 겨울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해당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사고 전날까지도 똑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멈춰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겨울철 욕실 사고의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반드시 멈추셔야 할 행동은 욕실 공기가 아직 차가운데도 아무렇지 않게 옷을 벗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옷 벗고 뜨거운 물 투면 금방 따뜻해지잖아. 한정숙 어르신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방비 아깝게 미리 욕실을 데울 필요가 뭐 있느냐고요. 하지만 바로 이 생각이 어르신을 쓰러뜨린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있다가 겨울철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몸은 즉시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혈관이 한꺼번에 쪼그라들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과정은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심장과 뇌에는 이미 큰 부담이 걸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가움을 견디기 위해 급하게 뜨거운 물을 틀고 곧바로 욕조에 몸을 담그게 되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혈관이 확 풀리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목욕을 마치고 다시 차가운 탈의실로 나오면 혈압은 또 한 번 급상승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현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히트쇼크의 시작입니다. 젊은 사람의 혈관은 어느 정도 이 변화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혈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딱딱해져 있고 반응 속도도 느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 뇌혈관이 터지거나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미끄러짐이 아니라 이 순간적인 혈압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욕을 하기 최소 20분 전에는 욕실 공기부터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온풍기를 켜거나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갔을 때 춥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욕실 공기가 거실과 비슷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멈추셔야 할 행동은 식사하신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욕실로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니까 뜨거운 물에 씻고 쉬어야 소화도 잘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그날 저녁 바로 이 이유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몸의 반응을 알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속의 혈액이 대거 위장 쪽으로 몰립니다. 소화를 돕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혈액 분배를 조절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뇌와 심장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을 유지할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이미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 상태, 즉 식후 저혈압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 혈관이 또 한 번 크게 열립니다. 위장도 피를 달라고 하고 피부도 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인 뇌는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순간 어지러움,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심하면 의식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욕실에서 쓰러지는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미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약물까지 작용하면 혈압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본인은 약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고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1시간 반 정도 여유를 두십시오. 그 시간 동안 거실에서 TV 뉴스를 한 편 보시거나 의자에 앉아 가볍게 쉬셔도 충분합니다. 몸이 소화에만 집중하도록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바로 이 1시간이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탕에서 나올 때의 가장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바꾸셔야 할 행동은 욕조나 탕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 뭐가 위험하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한정숙 어르신이 쓰러지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몇 초가 노년의 몸에는 치명적인 시험대가 됩니다. 탕 안에 10분, 15분 이상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는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뜨거운 물 때문에 혈관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혈압은 평소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물속에서는 수압 때문에 다리 쪽 혈관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눌려있던 다리 쪽 혈관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피가 중력을 타고 아래로 쏠려 내려갑니다. 문제는 뇌로 피를 다시 끌어올려야 할 심장의 펌프질이 노년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은 잠깐 어지럽다가 금방 회복되지만 어르신들은 그 짧은 순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욕실 바닥은 대부분 단단한 타일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더라도 그대로 주저앉거나 머리를 부딪히면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욕실 낙상 사고 후 골반 골절이나 두부 손상으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3단계로 나누어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탕에서 나오기 전 물속에 앉은 채로 10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 다음 탕의 턱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다시 10초를 기다리며 몸이 중력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뒤 손잡이나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30초의 여유가 뇌를 지키고 여러분의 다리와 엉덩이 뼈를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 욕실 예열, 식후 대기, 그리고 3단계로 일어나기. 이 원칙들만 지켜도 욕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의 대부분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몸 안쪽이 아니라 피부에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 바로 때밀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때밀이 수건을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때를 밀어야 깨끗하지. 안 밀면 몸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어. 이 말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한정숙 어르신 역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어르신의 다리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강이 피부는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곳곳에는 긁어서 생긴 상처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때를 안 밀면 더 가려워서 밀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때를 밀었기 때문에 피부가 망가졌고 그 결과 더 심한 가려움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하며 밀어내는 그 회색 가루의 정체는 더러운 노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질층, 즉 우리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이 보호막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주고 외부 세균과 찬 공기가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친 타월이나 때밀이 수건으로 이 보호막을 벗겨내면 피부는 순식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이 생기고 가려우니 긁게 됩니다. 긁으면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병이 바로 노인성 봉화지겸입니다. 다리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며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감염입니다. 저는 깨끗해지려고 한 행동이 세균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라는 말을 진료실에서 자주 합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바로 이 단계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때밀이 수건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샤워 타월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땀이 많이 차는 부위만 부드럽게 문질러도 씻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팔다리는 거품이 흘러내리는 물로 씻겨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깨끗합니다. 이 한 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가려움증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부는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목욕 횟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나면 매일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바꾸셔야 할 행동은 전신 목욕을 매일 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냄새 날까봐 매일 안 씻으면 안 되지.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에 가깝습니다. 특히 65세를 넘기신 분들에게는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온몸을 씻는 행위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름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름막이 수분을 붙잡아주고 외부 자극과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름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대에 비해 60대 이후에는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보호막이 얇아진 상태인데 매일 뜨거운 물과 알칼리성 비누로 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던 마지막 보호막까지 몽땅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극심한 건조, 가려움, 염증, 그리고 반복되는 피부 트러블입니다. 한정숙 어르신께 제가 처방해드린 것도 비싼 연고나 약이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더럽지 않나요? 하고 되물으셨지만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고는 오히려 피부가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추 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땀이 차기 쉬운 부위만 미지근한 물로 부분 세정하셔도 위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사는 유익한 균등들을 지켜줘서 면역력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꼭 드려야 할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물 온도를 확인할 때 절대로 발을 먼저 넣지 마십시오. 당뇨를 오래 앓으면 말초신경이 무뎌져서 아주 뜨거운 물도 그저 따뜻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을 담갔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는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당뇨 환자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작은 화상도 잘 아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집 하나로 시작했다가 감염이 번져 괴사나 절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팔꿈치로 물 온도를 확인하시거나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내 발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병원에서 매년 반복해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정숙 어르신을 위험에 빠뜨렸던 5가지 목욕 습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누구나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목욕 원칙과 시간표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한정숙 어르신께 퇴원하시면서 제가 직접 종이에 적어드렸던 방법이고 지금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33 법칙입니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욕실 사고와 피부 문제를 동시에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은 목욕 횟수입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매일 온몸을 비누로 씻는 것은 깨끗함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월, 수, 금처럼 요일을 정해두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꼭 필요한 부위만 가볍게 씻으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3은 물의 온도 38도입니다. 뜨끈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네 정도가 기준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이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몸에 좋을 것 같지만 노년의 심장과 뇌는 그 열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팔꿈치로 확인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그 온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3은 보습의 골든타임 3분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피부의 수분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싼 제품일 필요 없습니다. 대용량 로션이나 바셀린을 얇게 덧발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속도와 꾸준함입니다. 이 습관 하나로 가려움과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33 법칙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도, 몸이 불편한 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한정숙 어르신 역시 처음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덜 가렵고 목욕 후에도 피곤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욕실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요. 다음으로는 이 33 법칙을 실제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지 한정숙 어르신의 실제 목욕하는 날 저녁 풍경을
그대로 따라가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됩니다. 이제 한정숙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목욕하고 계신지 그날 저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칙은 알겠는데 막상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대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저녁 알겁시가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욕실 난방기를 켜는 것입니다. 난방기가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잠시 틀어 욕실 안에 김이 서리게 만드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욕실 공기를 거실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 이 과정에 약 20분을 쓰십니다. 그동안 어르신은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는 이유는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전과 어지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알겁시 20분, 욕실로 들어가기 전 어르신은 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보고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에만 옷을 벗습니다. 이 작은 확인 하나가 히트쇼크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샤워기로 발끝부터 천천히 물을 적십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물을 묻혀주는 것은 심장에 이제 따뜻해질 거야 라고 미리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탕에 들어갈 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팔꿈치로 물 온도를 확인하고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들어가십니다. 물은 어깨까지가 아니라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시간은 딱 10분입니다. 이 이상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탕 안에서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팔과 다리는 일부러 문지르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게 둡니다. 이것만으로도 위생에는 충분합니다. 탕에서 나올 때는 앞서 배운 대로 3단계로 천천히 심호흡, 걸터앉기, 손잡이 잡고 일어서기를 꼭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리듯 닦은 뒤 욕실 안에서 바로 보습제를 바릅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바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로 한정숙 어르신의 피부는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현실적인 질문 3가지에 대해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떠오르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매일 안 씻으면 며느리나 가족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정말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는 땀 냄새가 아닙니다.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건 피부를 박박 문지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수록 더 잘 퍼집니다. 냄새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때를 미는 게 아니라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방을 자주 환기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가볍게 씻어도 충분합니다. 매일 전신 목욕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불쾌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습제가 너무 비싸요. 꼭 좋은 걸 써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은 필요 없습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성분표에서 세라마이드, 판테놀 같은 보습 성분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아주 저렴한 바셀린을 소량 섞어 바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듬뿍, 자주, 아끼지 않고 바르는 것입니다. 한정숙 어르신도 10,000원짜리 대용량 로션을 욕실에 두고 마음 놓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데 목욕하다 쓰러지면 누가 도와주나요? 이 질문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꼭 3가지를 지키십시오. 첫째, 욕실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십시오. 둘째, 휴대폰을 비닐팩에 넣어 욕실 안이나 문 바로 앞에 두십시오. 셋째, 목욕 전에 자녀나 지인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30분 안에 연락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 농담처럼이라도 말해두세요. 이 작은 준비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정숙 어르신도 처음엔 유난스럽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가려움도 사라지고 잠도 훨씬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욕실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요. 오늘부터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안전하게 씻고 오래 건강하게 살자. 지금 바로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결심을 보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이어야지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위험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뜨거운 물에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믿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잔소리 좀 많은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주치의처럼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